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 밤, 나는 길가에 서 있는 남자를 봤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차갑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타세요. 비 맞지 말고. 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누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래 기다렸다고?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차가 절벽으로 향하는 커브길을 돌던 중 그는 갑자기 핸들을 꺾었다. 이 새끼야,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차체가 미끄러지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비바람의 포효,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내 귀를 찔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 남자는 누구였던가?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다. 10년 전, 그날의 그 배신.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 새끼. 김민준. 내 오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적.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처럼. 차가 절벽 아래로 50m나 굴러떨어졌는데 나는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다리는 부러졌고 피가 비와 섞여 흘렀지만 살아 있었다. 민주는? 그는 사라졌다. 차 안에서 그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도망쳤을까? 아니면 떨어진 건 나 혼자였을까? 비가 내 얼굴을 때리며 흐르는 피를 씻어냈다. 나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 개자식아. 내가 날 죽이려 했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너를 끝장낼 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 병원 침대에 누워 하늘을 노려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너무도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지옥이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당시 25살 신입 기자였다.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다. 민주는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고 밤새워 기사를 쓰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는 사진작가 지망생이었고 나는 그의 사진을 기사에 실어주며 서로 도왔다. 민준아, 너 없인 나 못 살아의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었다. 누나, 나도 그래.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그 영원은 산산조각 났다. 2015년 우리 팀이 다루던 대형 스캔들. 재벌 3세의 마약 파티 사건. 나는 증거사진을 입수했다. 민준이 찍은 거였다. 그는 파티에 잠입해 사진을 찍었고 나에게 넘겼다. 그 사진 속에 재벌 3세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도 있었다. 폭로하면 세상이 뒤집힐 기사였다. 우리는 흥분했다. 이걸 터뜨리자. 진실을 알리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폭로 직전 일이 꼬였다. 사진이 유출됐다. 누가? 내부 고발자라고 했지만 증거는 나에게로 향했다. 내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고 IP 추적까지 나를 가리켰다.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고 경찰까지 왔다. 박지은 씨, 이 사진들은 당신이 유포한 거죠?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하지만 민준은 사라졌다. 그의 전화는 꺼졌고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홀로 고발됐다. 마약 유포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 나는 매일 울었다. 왜 민준이 날 버린 거지? 왜 그는 증언하지 않았을까? 출소 후, 나는 기자 생활을 접었다. 대신 작은 카페를 차렸다.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강 근처에. 손님들은 몰랐지만 그 카페는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민준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지인들,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2년 전부터 서울에 돌아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이제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고급 매체에 사진을 팔고 있었다. 부유한 삶 반면 나는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 그날 밤 산길에서 만난 그 남자.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알았다. 민준이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변함없었다. 그는 날 죽이려 했다. 왜? 내가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 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카페로 돌아왔다. 다리 깁스를 한 채로. 손님들이 걱정스레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웃었다. 사고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 될 거야. 민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SNS를 해킹했다. 불법이지만 나 같은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복수였다. 그의 최근 포스트, 오랜 친구를 만났다.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네. 댓글에 달린 사진. 절벽 근처 산길. 그는 날 미행했다. 왜? 그는 내가 그 스캔들을 다시 파헤치려 한다는 걸 두려워한 모양이다. 출소 후 나는 몰래 조사를 재개했다. 그 마약 파티, 재벌 3세는 무죄로 풀려났고 사건은 덮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이 사진을 팔아 돈을 챙겼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걸. 첫 번째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거. 나는 익명으로 그의 사진 중 하나를 유출했다. 파티 사진 속 그의 얼굴이 살짝 보이는 컷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준, 그 스캔들 사진작가 아니야. 그의 클라이언트들이 연락을 끊었다. 그는 당황할 터.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민준의 반격은 빨랐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그의 여동생 김수연. 그녀는 10년 전에도 나를 찾아와 울며 빌었다. 누나,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공모자였다. 민준의 사진을 숨기고 증언을 거부한 장본인. 누나, 오랜만이네요. 수연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유명 블로거, 뷰티 인플루언서로 성장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만. 사고 소식 들었어요. 다행히 무사해서 그녀의 눈빛에 비웃음이 스쳤다. 나는 커피를 내주며 물었다. 수연아, 오빠는 잘 지내? 그녀가 멈칫했다. 오빠. 왜 갑자기?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SNS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이 사진 익숙하지? 10년 전 그 파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그건 나는 속삭였다. 내 오빠가 날 감옥 보냈어. 이제 내 차례야. 수연은 황급히 나갔다. 그날 오후 내 카페 리뷰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1점 리뷰들. 위생 상태 엉망. 사장님 성격 더러움. 보처럼 보이는 계정들. 민준의 짓이었다. 그는 디지털 전쟁을 선포한 거다. 나는 웃었다. 좋았어. 싸움 시작이야. 밤이 되자 나는 지인에게 연락했다. 옛 기자 동료, 이제 프리랜서 작가인 이준호. 준호 씨, 도와줄 수 있어. 그는 동의했다. 우리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10년 전 민준은 파티 사진을 재벌에게 팔았다. 5억 원 대가로 그는 나를 배신했다.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준호가 해킹한 또 불법이지만 데이터였다. 지은 씨, 이거 터뜨리면 민준 끝장이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더 아프게 해줄게. 다음 타겟은 그의 연인. 민준의 인스타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 모델 박하린. 그녀는 그의 사진을 홍보하며 살았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의 비밀 알아? 10년 전 마약 스캔들 첨부, 사진 일부. 하리는 곧 민준과 다퉜다. 그의 포스트에 관계 종료 힌트가 보였다. 민준,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밤 카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검은 마스크 쓴 남자 둘이 들어와 나를 위협했다. 김민준 씨 말 안 들었어? 포기해. 그들은 내 팔을 꺾으려 했지만 나는 카운터 뒤로 숨은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다. 꺼져. 그들은 도망쳤지만 나는 떨었다. 이건 단순 복수 아니야? 그는 날 죽이려 할 거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산됐다. 박지은 씨, 과거 전과 때문에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10년 전 그 전과가 날 따라다니는 족쇄.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민준의 비밀은 더 컸다. 파티에서 일어난 일, 재벌 3세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소문. 여배우, 약물 과다로 사망. 민준의 사진에 그녀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걸 숨겼다. 내가 폭로하려 하자 날 막은 거야? 준호와 함께 우리는 그 여배우의 가족을 찾았다. 부산에 사는 노모. 제 딸 그 새끼들 때문에 할머니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약속했다. 제가 복수할게요. 계획은 세워졌다. 민준을 유인해 고백하게 만들자. 그의 약점, 가족. 수연을 미끼로. 수연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오빠에 대해 이야기할게. 그녀는 왔다. 카페 뒤 골목에서. 누나, 제발 그만해요. 오빠도 후회해요. 나는 녹음기를 켰다. 후회. 그럼 왜 날 죽이려 해? 그녀가 울었다. 오빠가 재벌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 사진 때문에. 누나가 다시 파헤치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트위스트였다. 민준도 피해자. 아니, 그는 가해자. 돈을 받은 장본인.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 보냈다. 절벽에서 못 끝낸 이야기, 마무리하자의 장소, 한강 다리 아래, 자정.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번엔 내가 함정을 파는 거야? 한강 다리 아래 비바람이 휘몰아쳤다. 나는 우산 없이 서 있었다. 다리 깁스가 아직 풀리지 않아 절뚝거렸지만 아픔이 날 각성시켰다. 민준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 차림, 손에 담배. 지은 누나, 미쳤어. 여기서 만나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왜 날 죽이려 했어?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웃었다. 죽이려? 사고였어. 산길 미끄러워서 거짓말.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핸들 잡는 손 뒤게 사고야. 그는 침묵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다. 누나,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나는 다가섰다. 과거. 내가 날 감옥 보낸 그날부터 내 인생 끝났어. 3년, 매일 내 이름 부르며 울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재벌이, 그 새끼들이 날 협박했어. 사진 팔았지만 더 많은 걸 요구했어. 여배우 죽음, 그걸 폭로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나는 비웃었다. 가족. 나도 가족 잃었어. 출소 후 엄마 돌아가셨어. 스트레스 때문이야. 사실이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민준의 부재가 날 찢었다. 민준이 무릎 꿇었다. 누나, 용서해. 돈 줄게. 내 모든 걸.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연극. 그의 손에 쥔 칼이 보였다. 은은한 달빛의 번쩍. 늦었어. 내가 소리쳤고 준호가 어둠에서 튀어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블러프였다. 진짜 경찰 아냐? 하지만 민주는 당황해 칼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를 묶었다. 창고로 끌고 갔다. 내 카페 지하, 비밀 공간. 말해. 모든 걸 녹음기 켜놓고. 민준이 고백했다. 파티에서. 재벌이 여배우를 약으로 죽였어. 나는 사진 찍었지만 돈 받고 입 다물었어. 누나가 폭로하려 하자 재벌이 나한테 지시했어. 누나를 제거하라고 오충격. 민주는 꼭두각시였다. 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날 배신했다. 왜 나한테? 내가 물었다. 누나가 제일 믿음직했으니까. 미안. 그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 아냐. 계획대로 그의 고백을 유출했다. 익명 사이트에.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10년 전 마약 스캔들 재점화. 사진작가 김민준 자백 그의 삶이 무너졌다. 클라이언트 도망, 수연의 블로그 스폰서 끊김, 재벌의 그림자까지 다가왔다. 민준의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수연을 이용했다. 그녀가 내 카페에 불을 질렀다. 화재 경보가 울릴 때 나는 피했다. 하지만 손님 한 명, 노부인 부상. 왜 이런 그녀의 울음이 날 괴롭혔다. 복수의 대가.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게 맞아? 민준을 파괴하려다 무고한 이를 해친 거. 경찰이 왔다. 이번엔 진짜. 박지은 씨, 방화용의자 수연의 증언 때문. 누나가 오빠 복수한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잡혔다. 또 감옥. 아니, 증거로 민준의 고백 테이프를 제출했다. 수사는 뒤집혔다. 민준과 수연 체포. 하지만 재벌의 로비가 시작됐다. 증인들이 입 바꿈, 증거 사라짐.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돈과 권력이 진실을 삼킨다. 나는 풀려났지만 카페는 잿더미. 재건 비용. 없음. 준호가 도왔다. 지은 씨, 포기하지 마. 이건 우리 싸움. 우리는 재벌을 노렸다. 그의 이름, 최태준. 3세 지금은 정치 입문 준비 중. 그의 약점. 여배우의 딸, 살아남은 동생. 그녀를 만났다. 언니, 오빠 죽인 놈 잡아줘. 그녀의 눈빛이 내 거울 같았다. 새 계획, 최태준의 선거 캠페인에 침투. 민준을 미끼로. 그를 풀어주고 거래. 나 도와. 태준을 무너뜨리자 민준이 동의했다. 누나, 나도 지쳤어. 진실 말할게, 동맹. 아니, 불신의 제휴. 우리는 그의 파티에 잠입했다. 이번엔 복수자들이. 최태준의 선거 캠페인 파티. 서울 그랜드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VIP들. 나는 웨이터로, 민주는 포토그래퍼로 잠입. 수연은 그녀를 버렸다. 가족. 내가 불지른 대가야. 이 그녀는 울며 사라졌다. 파티장,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내 눈엔 독극물만 보였다. 태준이 등장했다. 40대 중반, 매끈한 미소. 국민 여러분, 깨끗한 한국을. 그의 연설에 박수. 나는 트레이 들고 다가갔다. 독이 든 와인. 아니, 더 교묘하게. 민준의 카메라에 숨긴 녹음기. 태준의 대화 녹음. 그 스캔들, 다시 터지면 골치 아파. 그의 조언자, 김민준 그 새끼, 입막아야 해. 민준이 사진 찍으며 다가갔다. 최 회장님, 포즈. 태준이 웃었다. 야, 너 그때 그 사진작가 아니야? 순간 긴장. 민준이 속삭였다. 기억하세요? 여배우 죽은 그날 왜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야,
이 새끼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혼란. 나는 트레이를 던져 시야 가렸다. 도망쳐. 우리는 호텔 뒤 골목으로. 총소리. 아니, 경보. 태준의 부하들이 쫓아왔다. 차로 도망치다. 또 산길. 아이러니. 민준아, 이번엔 내가 운전해. 그는 웃었다. 누나, 믿어. 안 믿어. 하지만 지금은 필요해. 우리는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은신처, 준호의 아파트. 녹음 확보. 이걸 터뜨리면 끝. 하지만 태준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다. 다음 날 우리 사진이 유포. 테러리스트. 민준과 나는 대치했다. 누가 유출했어? 그는 나를 의심했다. 누나, 너 아직 날 증오하나? 나는 인정했다. 그래. 하지만 태준이 더 큰 적이야. 트위스트, 민준의 비밀. 그는 태준의 돈으로 수연의 병을 치료했다. 누나, 오빠로서. 미안, 동정. 아니, 변명.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정의인가, 증오인가? 우리는 반격. 여배우의 동생, 미경이를 동원. 그녀가 태준의 과거 연인으로 위장, 파티에 초대. 오빠, 나랑 재회하자. 태준이 넘어왔다. 호텔 스위트룸. 미경이의 몸에 마이크. 태준아, 그날 일 잊지 않았어. 그의 고백, 미안, 약 줬을 뿐이야. 내 언니가 과다 복용한 거 녹음 성공. 하지만 미경이가 위험. 태준의 폭력. 너 이 배신자. 그는 그녀를 때렸다. 우리는 돌입. 민준이 태준을 제압. 이 새끼 끝장이야. 경찰 투입. 하지만 태준의 변호사, 조작 증거 무효화. 우리는 또 패배 직전. 민준이 제안했다. 누나, 더 세게. 그의 가족 노려, 그의 딸, 10살. 학교 앞에서 납치 위협. 나는 거부. 미친. 무고한 애는 안 돼.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누나, 복수라면 뭐든 갈등. 나는 떠났다. 너랑 안 할래. 혼자서 나는 태준의 회사에 침투. 해커 친구 도움으로 서버 해킹. 재벌의 더러운 거래, 뇌물, 세탁. 폭로. 언론이 달려들었다. 최태준, 대형 스캔들, 그의 선거 포기. 하지만 민준. 그는 배신했다. 내 해킹 데이터를 태준에게 팔아넘겼다. 돈 때문. 누나, 미안. 가족이. 분노. 나는 민준을 쫓았다. 그의 집, 한남동 고급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수연이 누워 있었다. 암 말기. 누나. 오빠는 그녀의 마지막 말, 오빠가. 날 구하려 했어. 충격. 민준은 태준의 돈으로 그녀를 살리려 한 거? 하지만 그 대가로 날 또 배신. 민준을 만났다. 지하 주차장. 왜 또? 그는 울었다. 누나, 이제 그만. 태준 끝났어. 아니, 태준은 살아남았다. 로비로 무죄. 태준의 무죄 판결. 법정에서 그의 미소가 날 조롱했다. 진실은 돈으로 산다. 민준은 도망쳤고 수연은 죽었다. 장례식에서 민준의 부재. 나는 무너졌다. 이게 복수야, 준호가 말했다. 지은 씨, 마지막 한 수 공개 재판. 우리는 다큐멘터리 제작. 숨겨진 진실. 여배우 가족, 나, 민준의 녹음. 유튜브에 업로드. 조회수 폭발. 100만, 500만. 여론 역풍. 태준의 회사주가 폭락. 시위대가 그의 집 앞에 모였다. 살인자, 하지만 그는 반격. 나를 고소. 명예훼손.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태준의 변호사 박지은 씨는 복수심의 조작 나는 증언. 10년 전 민준이 날 배신했지만 태준이 진짜 범인 민준이 등장. 증인으로. 최태준이 지시했다. 그의 고백. 법정이 술렁.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증언은 거짓. 그는 태준과 거래. 내 여동생 치료비. 판사, 증언 불신, 무죄. 분노의 함성. 나는 법정을 나서며 다짐. 법 밖에서 끝내자. 마지막 계획, 태준의 비행기. 그의 해외 도피. 공항에서. 나는 보딩 패스 위조. 기내에 숨어들었다. 비행 중, 그의 캐빈. 태준 씨, 끝났어. 나는 녹음기를 재생. 모든 증거. 그의 얼굴 창백. 너 미쳤어. 비행기에서 나는 칼을 꺼냈다. 주방에서 훔친. 죽일 거야? 그럼 너도 범죄자오 갈등? 죽이면 나도 끝 하지만. 그의 눈빛. 지은아, 그 여배우. 내가 사랑했어. 실수였어, 고백. 사랑. 웃기지 마. 비행기 흔들렸다. 난기류. 문 열린 스튜어디스. 무슨 일? 태준이 소리쳤다. 도와줘. 테러, 혼란. 나는 도망쳤지만 체포. 공항 경찰. 테러용의 민준이 나타났다. 누나, 내가 구할게. 그는 태준을 찔렀다. 등 뒤에서. 피가 흘렀다. 드디어 피, 하지만 정책 위반. 아니, 이야기. 태준 쓰러졌다. 병원으로. 나는 풀려남. 민준 체포. 왜, 내가 물었다. 누나, 내가 날 믿어줬으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미소. 진심. 태준 사망. 심장마비. 아니, 살인. 민준의 칼 재판에서 그는 유죄. 사형 선고. 누나, 미안. 사랑했어. 그의 마지막 말, 사랑. 배신의 사랑. 나는 법정 밖에서 울었다. 복수 성공. 태준 끝났지만 민준도. 수연도. 나. 공허. 미디어는 날 영웅으로. 복수의 여인. 하지만 시청자들은 갈라졌다. 지은이 정의. 민준이 희생자. 온라인 토론. 배신자지만 가족 사랑. 태준 죽여 마땅. 나는 TV 인터뷰 거부. 카페 재건. 새 이름 용서의 정원. 아니, 진실의 카페. 준호와 결혼. 제안했지만 거절. 혼자서 충분. 미경이와 친구됨. 그녀의 미소가 위로. 하지만 밤마다 꿈, 절벽, 비, 민준의 웃음. K드라마 같았던 삶, 배신, 복수, 트위스트. 하지만 현실은 회색. 나는 살아남았지만 승자 아냐. 누구도. 한국 사회, 돈과 권력의 그늘. 나는 커피 내리며 생각했다. 다음 피해자, 내가 막아줄게. 끝. 하지만 논쟁은 계속.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당신은 어느 편?